렉가이드 3.76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갱신을 위한 노화 관리 요건 이행, 렉가이드 3.76 리비전 01입니다. 발행일은 2021년 7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 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3.76은 NRC 규제 지침 3.76,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목적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목적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적용 규정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텐시 FR 파트 7에는 NRC가 발급하는 허가사의 조건과 이 발급하는 허가사의 조건과에 포함된 요구사항, 절차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ISFSI에서 사용된 원자로 연료, C급 이상의 원자로 관련 이물질 및 사용된 연료 저장과 관련된 기타 방사성 물질을 수령, 이전 및 소유하는 허가사의 발급에 관한 점입니다. 텐시 FR 72.42에는 ISFSI 특정 라이선스의 갱신 및 라이선스 갱신 신청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 제한적 노후화 분석, TLAAS 및 AMPS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적용 규정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3.76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텐시 FR 파트 7에는 사용 후 해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로 관련지 TCC 폐기물 독립저장 인허가 요건, 그리고 ISFSI는 독립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입니다. 기술적 배경은 NUREG, 렉가이드, 임시 심사 지침이 함께 뒷받침합니다. 토론 발급의 이유 이 렉가이드는 텐시 FR 파트 7에 명시된 사용 후 연료 저장소 갱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산업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텐시 FR 72.42 및 텐시 FR 72.240에 각각 해당하는 사용 후 연료 저장소 캐스크 설계에 대한 ISFSI 특정 라이센스 및 적합성 인증서, 갱신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AMP의 구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지침은 노후화 관리에 대한 운영 중심의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운영 경험을 산업 데이터베가 NRC는 저장소 갱신 신청서 검토에서 얻은 교훈과 일반인, 산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저장소 갱신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NRC는 2014년과 2015년의 이해관계자들과 공개회의를 열어 NRC와 산업계의 이러한 지침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응답하여 NRC는 2016년 6월 뉴렉 1927 리비전 1을 개발했습니다. NRC의 노력과 동시에 NEI-143은 작동 기반, 연령 관리에 대한 학습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소비 연료의 저장에 대한, 그것은 원자로 연령 관리에 대한 산업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합니다. NEI-143은 또한 통행금지 구역을 사용하여 AMP를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용 가능한 연구 및 산업 이니셔티브에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AMID는 운영 경험 정보와 라이센스 소유자가 AMP의 미래의 변경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AMID와 통행금지구역은 PEO 중 노후화 관리 활동의 효과성과 사용 연료의 지속적인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NEI는 이전의 개정안에 대한 NRC의 의견을 고려하여 NEI 143 리비전 2를 개발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1927은 뉴레그 1927, NEI 143은 NEI 143, 그리고 NEI는 원자력에너지협회입니다. NEI는 2014년 9월 23일 참조 5의 NEI 143 리비전 제로를 NRC 검토를 위해 제출했으며 NRC는 2015년 1월 21일 참조 6의 NEI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NEI는 2015년 9월 24일 참조 7의 NEI 143 리비전 1을 제출했으며 NRC는 뉴렉 214는 사용 후 연료 저장소 갱신 신청서의 안전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사용된 연료 저장소 갱신 신청서를 개발하는 산업 신청자 및 신청서를 검토하는 NRC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EI 143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으며 오히려 뉴렉 214이 발행되었을 때 뉴렉 1801 GENERICHINGLESSONSLEARNED GALL 보고서 REF 11과 비슷하게 원자력 발전소 노후화 관리를 위한 갱신 신청자를 위한 기술적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뉴렉 214는 신청자가 그 NUREG의 일반적인 기술적 기초를 참조하는 경우 신청서에 제한된 기술적 접근 방식과 NRC의 감독 기능을 통해 기관은 PEO 동안 업데이트된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UFSAR에 설명된 바와 같이 AMP 요소 및 TLAAS의 라이센스 소유자의 구현을 검사할 점입니다. 국제표준 고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회원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핵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이온화 방사선에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요구 사항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본 원칙, 안전 요구 사항, 안전 가이드라인 및 기타 관련 보고서의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214는 뉴레그 214, 그리고 뉴렉 1801은 뉴레그 1801입니다. 본 렉가이드의 개발을 위해 NRC는 2014년 7월 10일 연방등록부에 게시된 위원회의 국제정책성명서 REF 12 및 2016년 5월 2일 발행된 관리 지침 및 핸드북 6.6 규제 지침 REF 13에 따라 IAEA 안전 요구 사항 및 안전 가이드를 고려했습니다. NRC 직원은 본 렉가이드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IAEA 안전 요구 사항 또는 가이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규제 지침에서 논의된 문서 본 렉가이드는 외부 기관 NEI이 개발한 지침의 사용을 보증합니다. 본 NEI 문서는 다른 코드, 표준 또는 제3자 지침 문서, 보조 참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 참조가 NRC 규정의 요구 사항으로 참조하여 통합된 경우 라이선스 소유자 및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조 참조가 렉가이드에서 NRC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허용 가능한 접근법으로 승인되었다면 표준은 특정 렉가이드에 설명된 바와 같이 NRC 직원이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용 가능한 방법을 구성합니다. 만약 보조 참조가 NRC 규정의 참조로 통합되지 않았거나 렉가이드에 승인되지 않았다면 보조 참조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이거나 NRC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일반 NRC 승인 가능한 그러나 라이선스 사용자 및 신청자는 적절히 정당화되고 현재 규제 관행과 일치하며 해당 NRC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 참조에 있는 정보를 고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직원 기재 지침 NRC 직원은 NEI143, 리비전 2를 10CFR 72.42 및 10CFR 72.240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NRC 직원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NEI143, 리비전 2의 특정 섹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NEI143, 리비전 2, 섹션 3, 6.2.2, 대리 검사에 관한 내용 NEI143, 섹션 3, 6.2.2, 일반 라이선스 소유자를 위한 기준 검사는 동일한 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ISFSI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 구성 요소에 대한 대체 검사의 적절하고 정당한 사용은 여러 명의 일반 라이선스 소유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염화물 유도 응력 부식 균열 CISCC에 대한 민감성을 기반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캐니스터의 대체 검사를 사용할 수 있은 방법 명확화 뉴렉 1927 리비전 1 대체 검사는 상당한 운영 경험이 사용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NRC는 본 렉가이드 발행일로부터 캐니스터 및 오버팩과 같은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 SSC에 대한 AMP 대체 검사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CISCC에 대한 민감도의 다양한 순위에 대한 캐니스터 검사로부터 한제 민감도 평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ISFSI 함대 전반에 걸쳐 사용 용접된 스테인리스 건조 저장 캐니스터의 국소 부식 및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AMP 예제는 뉴렉 1927, 리비전 1의 테이블 B-1 및 뉴렉 214의 테이블 6-2에 제공되나 대체물의 사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제 AMP는 CISCC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 순위에 대한 캐니스터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각 ISFSI 사이트에 대해 사례별로 대체물의 사용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용접 스테인리스 스틸 캐니스터 이외의 SSC의 경우 AMP 검사 결과가 제한적이며 어떤 SSC가 대체 검사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업계 또는 NRC 지침이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SSC는 SSC입니다. 배경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저장 캐니스터 이외의 SSC의 잠재적 대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구조 재료의 다양성, 노화 효과에 대한 환경 및 작동 파라미터의 영향, AMP 검사에서 얻은 작동 경험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NEI143, 리비전 2, 섹션 1 6, 통합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적용 가능성 NEI143, 섹션 1 6, 통합 임시 저장 시설, CISF에 대한 지침의 적용성을 논의하는 측면에서 노화 관리가 CISF에 저장되기 전에 다른 저장 위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에 있었던 특정 SSC에 적용됩니다. 명확화 이러한 SSC에 대한 용어 노화 관리, 연장 운영 기간의 사용은 CISF에 대한 초기 신청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초기 라이센스 기간에 대한 것이며 10CFR 72.42의 노화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갱신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섹션 2 2.1은 갱신 신청서에 대한 필기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확화 NRC 지구는 신청자가 10CFR 72.16 특정 라이센스 신청서 제출에 따라 선서 또는 확인하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섹션 2 2.2는 갱신 신청서의 공개 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참조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화 NRC는 공개 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참조를 포함하는 갱신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NRC는 NRC의 요청에 따라서만 그러한 참조를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섹션 2 2.2에서는 신청자가 각 적합성 인증서 개정안, 즉 인증 기준의 일부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부품에 대한 도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2 2.2.2는 범위 평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확화 갱신 신청서는 범위 결과에 보고된 SSC의 안전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된 안전 분류를 확인하는 테이블, 도면 또는 계산과 같은 UFSAR 정보와의 교차 검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범위 테이블은 범위에 있는 SSC가 AEMR에 포함되어 있고 범위에 없고 AEMR에 포함되지 않은 SSC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배경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섹션 2 2.2.3a는 범위 내 SSC의 식별에 대해 논의하고 활성 및 단기 구성 요소는 AEMR이 필요하지 않음을 주목합니다. 명확화 뉴렉 1927 리비전 1 섹션 2 4.2의 범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AEMR은 활성 또는 단기 수명 구성 요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2.2.3b는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유연한 AMP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확화 이러한 AMP는 AMP 활동이 사이트에 적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반 라이센스 소유자를 위한 특정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이트별 검사 빈도의 선택 렉가이드 3.76 PAGE 이것은 학습 AMP과 다릅니다. 적합성 인증서 갱신 신청자는 부록 2에서 뉴렉 1927 리비전 1에 논의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섹션 2 2.2.7 및 도로 통행료 정의는 갱신된 라이센스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 도로 통행료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화 대신 신청자는 제한 UFSAR 보충의 톨게이트 평가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UFSAR 보충서는 UFSAR에 대한 특정 제한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NRC 직원이 UFSAR과 갱신에 대한 NRC의 승인 기반을 형성하는 노후화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TLAAS 및 AMP의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행 NRC 직원은 라이센스, 검사 또는 집행과 같은 규제 프로세스에서 참조 자료로서 본 규제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RC 직원은 10CFR 72.62, 백피팅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19년 9월 발행된 NRC 관리 지침 8.4, 백피팅 관리, 전방 맞춤, 문제 최종성 및 정보 요청, 참조 15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 규제 지침을 사용할 의도가 없습니다. 배경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관리 지침 8.4에 정의되고 설명된 바와 같이 NRC 직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사용할 의도가 없습니다. 10CFR 72.6기 및 NRC 관리 지침 8.4에 명시된 백피팅 및 프론트 피팅 고려 사항은 10CFR 파트 7에 따라 발행된 ISFSI 및 모니터링 검색 가능한 저장 시설에 대한 일반 및 특정 인허가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10CFR 72.6기 및 NRC 관리 지침 8.4의 백피팅 및 포워드 피팅 고려 사항은 적합성 인증서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소유자가 NRC가 이 구현 섹션의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 규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라이선스 소유자는 관리 지침 8.4의 절차에 따라 NRC의 백피팅 또는 포워드 피팅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렉가이드 3.76의 전체 취지는 기재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함,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